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그리고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장관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독립탐사보도 언론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미국의 CNBC, 허핑턴 포스트, 일본의 아사히 신문 비롯해서 세계 30개 언론이 세계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 PwC의 내부 문서를 분석해서 조세에 피처인 룩셈부르크를 통한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탈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뉴스타파 경우에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 PwC가 설계해준 대로 룩셈부르크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지부 장관 알고 계세요? 네, 정책기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신다니까, 자세한 투자 구조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조세 피처를 통한 해외 부동산 인프라 투자가 국제적 기준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예. 복지부 장관 대답하세요. 예, 적법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 쪽에서는 지금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서 적법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PwC가 설계한 대로 룩셈부르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이익 참가 부사채 PPL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세금을 피하는 방식은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를 악용한 공격적인 조세 피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불법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중 과세 방지가 아니고 이중 비과세인 거죠. 그래서 OECD도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국내 기업이나 개인의 조세 회피를 통한 역외탈세 적발, 이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국회에도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 국민연금이 이게 준정부기관인데 절세나 투자 위험 회피를 위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조세 회피처의 법인을 설립했다. 이게 지금 역외탈세가 불거진 마당에 국민연금이 역외탈세 소지가 있는 이 조세 회피처를 통해서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청에서도 최근에 이제 주요 국가 국제 공조나 또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또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도 사실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자금 조달이나 또 지주회사 설립, 또 M&A 등 정상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조세 피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이 똑같은 방식으로 조세 피처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이런 복잡한 투자 구조를 통해서 탈세 위험이 있는 이런 투자를 할 때 국세청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겠어요? 공공기관이 이러고 있는 것은 내버려 두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세청 본연의 업무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세 회피처를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조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경영 전략 리스크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네. G20하고 OECD에서 2012년부터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뱁스라고 규정하고 뱁스 방지 관련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지난달 14일에 룩셈부르크에서 EU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다국적 기업의 뱁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바로 EU 내의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인 룩셈부르크하고 아일랜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열렸는데요. OECD에서는 지난 9월 달에 디지털 경제, 국제조세 조약 남용 방지, 기업과세 일관성 확보, 투명성 확보를 주제로 잡고 내년까지 조세 회피 방지책을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뱁스 방지 관련 OECD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뱁스 방지를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해놓고 정작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조세 회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이중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이런 위선적인 형태를 보이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는 걸 위선으로 보지 않겠어요? 이건 그런 투자 방식은 외국의 연기금이나 또 유럽 기업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국가 간 협력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시는 대로 이 법인세법상 비과세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세회피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고요. 아마도 조세회피나 절세보다는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여러 조세 회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연금이 이런 방식을 활용했다고 해서 국제적으로나 또는 국내법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당장 OECD에서 이 뱁스 방지를 위한 기준들을 강화하고 그 회원국가 내 가장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인 룩셈부르크 같은 것에 대한 제재나 압박을 강화한다면 지금 우리 국민연금의 이런 투자 구조가 투자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개선 노력에 따라서 우리 국민연금도 그에 동참하고 하는 것은 또 변론으로 치더라도 지금 현재 광범하게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연기금이나 또 유럽 기업들도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는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그런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위선적인 것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지금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런 복잡한 투자 구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런 위험한 투자는 좀 투자 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연금도 이제 그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채권 말고는 마땅한 투자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해외 이제 투자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 분산 노력의 일환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적으로 그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발맞춰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총리하고 통계청장한테 드릴게요. 그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축적된 SOC 스톡 수준하고 그동안 집중 투자를 감안해서 세출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OC 분야에서 2014년에 1조 7천억 원, 2015년에 2조 7천억 원, 2017년까지 총 11조 6천억 원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실제 예산 반영된 거 보니까 2014년은 1조 3천억 원밖에 절감이 안 됐고 2015년은 오히려 7천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약가계부를 지키지 못한 거고, 그리고 지금 중기재정 그 계획에서 전망한 전망치하고도 숫자가 틀리거든요.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그 재정 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서 통폐합도 하고 여러 가지 세수구 조정을 통해서 많은 절약을 하도록 공약가계부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SOC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특히 내년 예산에는 그 안전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그 정액이 돼서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공약가계부상에 나타나 있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지키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SOC 분야 세출은 2016년부터 다시 삭감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삭감 계획, 약속 이거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올해는 안전 분야 투자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 점을 감안한다면 2016년 예산부터는 다시 삭감되는 건 맞습니까? 예, 그런 투자 규모 정상화 기조는 계속 지켜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약가계부에 보면 그 고교무상 교육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어디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 2018년까지 재정운영 계획에도 0원입니다. 하나도 반영을 안 했어요. 결국에는 지금 고교무상 교육 안 하겠다는 얘기죠. 중단하겠다는 얘기죠. 의원님,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방교육 교부금이 모자라서 지금 누리과정을 한 해 만에 무상교육 급식을 한 해 만에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교 무상교육도 그 교부금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교부금 사업으로 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잖아요. 정부가 하겠다고 공약했지. 그거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
아니 그러면 그건 네. 지방교육재정을 충당해서라도 해야 될 문제지, 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때 내세웠던 고교무상 교육은 이제 와서 폐기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폐기보다도요, 지금 현재 그 교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교부금이 지금 거의 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정부 임기 말까지 영원으로 편성해놨으면 폐기죠. 의원님,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그 국세 그 세수 부족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아니, 부총리님 공약을 지키려면 예. 그 재원인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면 지방교육재정 확충 계획을 마련해서 공약을 이행하는 거지, 지방교육재정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어떤 재정 현실이고 그것도 핑계를 대시면 어떡합니까? 그 지금 의원님 아시는 대로 그 지금 그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담당을 해야 될 학생 수가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학생 수가 한 3분의 1로 좀 많을 때보다 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교부금은 3배가 그 3분의 1 학생 수가 주는 동안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 불구하고 늘었지만 학급 수 늘고 학교 수도 늘었어요. 근데 지방교육재정 지원은 학급이나 학교 단위로 하는 거지 학생 수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학교 를 회의하고 줄이는 노력을 당연히 그건 학생 수가 3분의 1이 주는데 그 교육비가 안 준다는 아니, 건 지금 굉장히 모순된 말씀을 하세요. 얘기 지금 고교무상교육 그 공약을 왜 이행 안 하냐고 했더니 지방교육재정 부족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과거에 비해서 늘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묻는 논점은 예. 그 고교무상교육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거 이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거기서 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면은 재원 연출이 충분히 가능해서 저는 그 고교무상교육이 가능을 했으라고 보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 능력이 안 돼서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공약 폐기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재분배 정책이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소득재분배 효과의 지표를 그 시장소득 진위계수하고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의 차이, 이걸로 봅니다. 조세나 그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해서 얼마나 소득재분배가 그 전후로 일어나는지 이걸 통해서 보는데요. 우리 경우에는 2011년 겨우 0.03일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0.119입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 안 해요. 이렇게 그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 거기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숙도의 차이라기보다도 세입 측면에서 소득세 누진율이 낮은 것, 그다음에 세출 측면에서 정부의 투자가 경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에 과소 투자되는 재정 운영, 이게 이유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하고 있고 매년 증가율이 10%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빠른 속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다, 기초연금이다, 각종 복지가 제도가 우리가 도입된 지가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성숙되어 가면은 그것은 그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가 0.314인데 OECD 평균 수준입니다. 근데 시장소득 진위계수가 0.344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소득 진위계수로 봤을 때 가장 평등한 나라, OECD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로 나옵니다. 이 국제비교로 보면은 일종의 이상관측치입니다. 진위계수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측정 기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OECD 국가들은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가 굉장히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이렇게 성숙되어 온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 정부 돌아서 여러 가지 진위계수나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계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한
그 신진위계수 값이 2012년에 0.353으로 나왔습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소득분배 불평도가 34개 OECD 국가 중에 6위로 그렇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수치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예. 그 국세청이 발표한 소득세 자료를 이용해서 그 동국대 김남용 교수가 진위계수를 측정한 바에 따르면 2010년에 시장소득 기준으로 0.42로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0.371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 OECD에서 그 5번째로 불평등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남인 교수님이 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학자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 추계 방법이나 하는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소득 그 자들 같은 경우에 이 가계금융 조사 방식으로 그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 무슨 큰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금융 조사 같은 경우에 그 종합소득 100분위로 기준으로 했을 때 1, 2, 3분위 소득 같은 경우 안 잡히잖아요. 근데 1, 2, 3분위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입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가계금융조사가 이게 제대로 된 통계라고 보세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긴 합니다만은. 아니, 그렇기 때문에 김남용 교수의 방식이라는 게 국제비교 등등을 얘기하시지만 훨씬 더 근거 있는 그 불평등 수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료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김남인 교수님께서 하신 그 자료는 그 개인별 자료를 소득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쓰신 거기 때문에 그걸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구 단위의 소득으로 이렇게 환산해야 되는 그리고 또 다양한 소득을 그 뭐 집계를 해서 종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세청 100분위 이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서 직접 분석을 해보니까 2012년 시장진위계수가 0.377, 가처분 진위계수는 0.357, 통계청보다 높게 나와요. 근데 불평도가 계속 완화되는 통계청 추이와는 다르게 불평도가 급속히 심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 기재위에서 질의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통계청의 진위계수라는 게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근데 모든 정책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 통계인데 이런 통계 근거를 가지고서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리고 이 다른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은 계속 증가되는데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우리 경제당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진위계수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 앞으로 그 행정자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님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소득 불평등 지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정책관리 지표로 삼아서 이 거시경제 정책 그리고 재정운영 그 방안을 짜는데 참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성장률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그럴 때가 아니에요. 분배가 오히려 성장입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그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올린 대로 현 정부 들어와서는 다소간에나마 소득 불평등 지수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변 질의하겠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덕수 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군 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